그 양도세 중과 1년 배제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그래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5월 11일부터 네. 종부세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걸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2주택자라서 종부세가 해당 안 되시는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5월 10일이라서 대통령 당선이 5월 11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1일까지 종부세 기준이다 그렇죠. 보니까 20일 안에 집을 팔기가 쉽지 기간이 않잖아요. 짧죠. 네. 그러면 한 바퀴 더 기다릴 사람들이 많죠. 아.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따뜻한 바람 부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 저 또한 기대하는 게 또 많으니까요. 당장 막 쏟아지진 않을 것 같다. 아, 그리고 또 5년간 250만 호 민간 주도 공급 이 얘기도 특히 내 집 마련 기회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그 수도권 집값 좀 어떻게 떨어질까요? 경제 논리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되긴 하겠는데 네. 이 실효 가능한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계속 밀집되고 있는데 이게 5년간인데 이게 5년 동안 그러면 매년 50만 호를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막바지쯤에서 네. 터질 건데 네. 그러면 막바지쯤에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막바지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5년간 250만 호라는 숫자 자체의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 없다고 봐요. 아. 네, 그리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 숫자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수요는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250만이면은 광역도시를 다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광역도시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면 오히려 지방부터 안 좋은 이게 된소리가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되거든요. 아,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 집 마련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네. 언제쯤 하시는 게? 근데 내 집 마련은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어쨌든 주거 안정을 내가 돼야 다음에 투자가 건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내 집 마련하시고 그거로 발판 삼아서 보통 자산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공약을 좀 하시길 당부드리는데 네. 사실 달콤하진 않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실패하시거나 황폐해지시는 분들이 좋은 집 사서 갭 주고 자기는 월세 또 얻어서 월세 살고 이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을 그게 오르기를 기다리는 잭팟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거에 도박을 걸고 5년, 6년 기다려버려야 되는데 네. 아쉽잖아요. 5년, 6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될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남 탓하게 되죠. 아, 대통령이 잘못됐구나. 장관이 잘못됐구나. 네. 무슨 당이 잘못됐구나. 이런 프레임으로만 바뀌니까 오히려 내가 주도해서 내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 집 마련은 그래도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거는 1순위라고 봐요. 이 전세 월세 지금 구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네. 근데 예전부터 수요와 공급은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올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뭐든지 네. 원유값부터 시작해서 다 오르거든요. 월급하고 우리 자녀 성적 빼고는 다 오르는 시절이에요, 지금이. 너무 공감되네. 이거 우리 애도 안 오르던데.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네. 월세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왜 올라요?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러운 게 월세 올리면 물가 올랐으니까 오르나 보다. 세입자들로 그냥 체념해버려요. 빨리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얻으시는 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안 하시고 거의 1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같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2년 계약하시는 오래 것도 사실 거면. 유리한 방법이고, 또 빼고 나가면 어차피 복비 부담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씩 장기로 계약하시는 게 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들어요. 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올해 8월이 되면 이제 2+2 2년이 갱신권 해서 그렇죠. 돌아온다. 이제 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난리 날 거라 네, 보세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내겠죠.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럼 오히려 그냥 하실 거면은 뭐 전월세 계약하실 분들은 8월 오기 전에 빨리 알아보시는 것도 그렇죠. 물건 있을 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뭔가의 대책이 나올 건 없어요. 사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지금 있는 판에를 바뀔 만한 뭔가는 없으니까 지금 계약을 하시고 네. 가시는 게 뭐 전월세는 크게 뭐 흐름에 맞춰서 계약한다기보다도 계약하시고 오래 계약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그렇게 내 집 마련 하실 분들한테 지금 시기에 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사는 집은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르면 좋죠. 당연히 네, 내 집을 네. 샀는데 그게 오르면 좋은데 맨 처음에 내가 사는 집을 장만하는 거 기준은 작을수록 좋다고 봐요. 작아야 다음 투자처가 생기는데 내가 집을 비싼 걸 사놓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거 갚다 보면은 10년 가버리는 네. 이런 실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볍게 그냥 지금 오르는지 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장만 해놓고 이제 주거의 안정이 생기니까 네. 지출도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음 투자처를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게 깔고 앉은 건 이게 자산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 네, 오히려 그거 진짜 부채죠. 중요한 예. 건데. 대부분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화장실만 우리 집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대출 많이 나머지는 받으신 다 대출이고. 분들은. 근데 이거 웃긴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죠. 하우스푸어라고 네. 놀리고 네. 저런 바보 같은. 근데 상승기에는 안 하죠. 네, 그건 그죠. 뭐예요? 지금도 영끌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하시는데 영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 맞아요. 사람이. 근데 지금의 영끌은 하우스푸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우스푸어라고 놀리지 않고 저 친구 똘똘한데 스마트한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네. 이게 만약 집값이 1, 2년 안에 내려버린다. 그럼 네. 그 사람들 저 바보 같은 그러니까. 친구 또 하우스푸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하우스푸어의 개념은 집값이나 오르나 내리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고 있으면 하우스푸어죠.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사실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 집을 만약에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살 집 규모를 줄이는데 이때 아파트 말고 다른 데다가 내 집 마련 하셔도 괜찮을까요? 이왕이면은 아파트를 사시길 권해드리는데 네. 불가한 존들이 많잖아요. 네. 직장 거주하는데 아파트가 뭐 싼가요? 뭐 그러니까요. 제가 사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해도 굉장히 저렴한 것들도 많은데 네. 야 우리 동네 아파트 소형평수가 5억이야 6억이야 이러면 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조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투자처가 있을 때 네. 옮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나는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네. 종잣돈이 없잖아요. 네. 깔고 앉은 건 내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 형태를 좀 낮춰가면서 남은 돈을 갖고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코드도 괜찮으니까. 네. 물론, 그럼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기에 똘똘한 한 채다 뭐다 해서 그거 전세 주고 내 돈 다 털어놓고 살고 나는 되게 막 월세를 네, 힘들게 네, 사는 거 네, 요거보다는 네. 그냥 차라리 조금 낮추더라도 네. 핵심은 깔고 앉아 있는 네, 걸 네. 줄이면서 내 돈을 굴릴 생각을 해라. 그렇죠.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네. 내가 내 인생의 그래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20년 후에 얼마,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차익형 투자, 이 갭투로는요.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년 후에 내가 얼마의 자산가가 될 거다. 20년 후에 얼마의 부자가 돼서 난 은퇴할 거다. 파이어할 거다. 이거를 기준을 못 잡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국가가 정하고 사회가 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할 수 있으려면 계산돼 있는 계획돼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배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죠. 그냥 했더니 나중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너스를 먹었네. 땡큐. 보너스를 받았네. 네. 다행이다. 네. 럭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은 고집하다가는 내 미래의 계획을 못 세워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60살이 되든 7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할 거라는 거죠. 어디 또 좋은 데 분양한 데들아 가서 또 하고 여기 좋아하는 데들아 하고 그러면 세월만 지나가고 또 뭐 비과세 받겠다고 1주택만 계속 갈아타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거는 집 한 채밖에 없고 그렇죠. 대출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얘기하면서 또 이게 전월세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월세 선택하려면 이제 임대 시장이 어떤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임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게 임대차 3법이란 말이죠. 그 임대차 3법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폐지하면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짜 폐지할까요? 이게 사실은 물건 없는 임대차 3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행복하지 네. 않고 서로 맨 처음엔 싸우게 되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네.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울고 넘어야 되고 저도 세입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인간적으로 잘 그런 거 되시죠. 많았어요. 잘 네. 되셔요. 그래야 월세 내시지.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런 덕담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았는데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세입자하고 말이 없어졌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네. 그분들이 원리 원칙을 따지시고 그럼 저도 또 법대로 또 그러니까요. 얘기해야 되고 임대차 입법까지는 그럴싸한데 그래도 네. 임대차를 위하는 법 같은데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는 네. 아무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번 부동산에서 뭐 임대인이 하세요, 임차인이 하세요 이거 갖고 또 막 네, 왈가왈부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그까짓 거 아무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함으로써 세입자가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번거롭게 정부에서는 또 휴가 내야 되고 막 이런데요. 정부에서는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하면 확정일자를 준다고. 근데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으면 동사무소 가야 되고요. 전월세 신고에 동사무소 가야 돼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노후에 이제 한 60대 넘으신 분, 그냥 은퇴하시고 건물 하나에서 월세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이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혹시 내가 받는 월세를 이제 앞으로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 그거 받아서 한 300만 원 받으시거든요. 네. 300만 원, 400만 원 받으셔서 노후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사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세요. 만약에 없어지면 그래도 네. 좀 안정될 거라고 보세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죠. 일단은 이게 월세 시장은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월세 시장은 급속도로 월세가 상승하지 않고 네. 그리고 월세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편법으로 많이 받아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안 되는데 이게 전세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수요자는 점점 많아지고 공급자는 없어지고 가격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가격 자연히 오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2년치 미리 받아버리는 그런 4년치를 미리 올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슬픈 현실이에요.